모두의 인공지능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는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파이썬 첫걸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위한 배열이 있어요. 그걸 넘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위해서 반복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넘파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넘파이를 먼저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어떤 것을 설치할 때 PIP라고 하는 이제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겠다라는 게 PIP고요. 거기서 install numpy라고 해서 numpy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numpy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때는요, import numpy 하면 임포트 한다는 게 이제 포트가 여러분 알다시피 항구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온다가 임포트죠. 보통 수입하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import numpy라는 이름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mport numpy as np라고 하면요, 이걸 뭐냐면 as 이걸 alias라고 하는데요, 뭐뭐로써, 즉 numpy라는 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np라고 부르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umpy 배열을 만들 건데 뭐냐면 an array이라고, 이제 이거는 변수에다 집어넣은 거고,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그 배열을 만들 때요, array 함수를, 파이썬의 array 함수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3579라는 리스트로 되어 있는 거를 대신 numpy로 하게 되면 numpy의 n array, nd array라고 하는데요, 이 numpy가 갖고 있는 array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n array라 하고 그걸 출력해보면 13579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numpy의 배열의 모습을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뭐냐면 배열의 형태를 살펴보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태로 넣는지가 인공신경만 설치할 때, 우리가 설계하고 뭔가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1행 4열이죠. 1, 2, 3, 4. 이게 그냥 리스트 형태인데 이렇게 보면은 2행 2열이에요. 그쵸? 1, 2, 3, 4. 그래서 2 곱하기 2, 즉 매트릭스 형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행의 1열이죠. 1, 2, 3, 4가 위로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럼 4 곱하기 1 행열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설계하고 딥러닝 모델을 만들 때는요, 어떤 배열의 형태로 입력할지를 굉장히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에 맞는 배열을 입력하려면 배열의 형태를 우리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배열이 의도대로 구성되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형태라는 게 영어로 shape죠. 형태. 그래서 an array라고 아까처럼 만들어 놓은 배열은 이미 numpy 배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numpy 라이브러리의 다양한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an array.shape라고 하시면 shape 형태를 보여줘.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 그 만든 너의 배열이, numpy로 만든 배열의 형태를 보여줘라는 뜻인데요. 여기 5, 하고 여기 없죠. 그 즉 뭐냐면 여기 5개의 원소가 있는데요, 5, 1이랑 같은 거예요. 5행 1. 그쵸? 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이따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배열로 되는 게 13579 같이 값들이 1차원으로 돼 있죠. 13579 1차원이고요.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으면은 우리가 2차원, 여러분 알다시피 너비까지 있으면 3차원 형태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는 3차원까지밖에 못해요. 이렇게 공간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엉뚱하신 분은 4차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 세상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큰 욕입니다. 그쵸? 어디 천국이나 지옥에서 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 먼 우주에서.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보면, 우리가 행렬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개의 차원이라는데 변수 하나하나를 차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딥러닝 쪽에서는 이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5만 차원, 변수 5만 개, 그쵸? 뭐 억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표현을 못 해요. 그림이나 이런 걸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결국 컴퓨터는 또 1차원만 읽어요. 그쵸? 1차원 이런 배열로 만들어줘야 이 컴퓨터가 인식을 합니다. 얘는, 우리는 10가지 손가락이 10개니까 10가지에서 10진법을 쓰는데 컴퓨터는 1 아니면 0밖에 모르는 애거든요. 2진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차원 배열로 집어넣어줘야지 컴퓨터가 알아먹어요.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numpy예요.
그래서 이렇게 2차원 배열 생각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로를 행이라고 그러고 요 세로 있는 걸 열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거 보면 2 곱하기 하나 둘셋넷 다섯 개열이니까 2 곱하기 5 행열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넘파이를 써가지고 배열을 만들면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어레이는 배열은 1차원인데 얘는 2차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두 개가 있죠. 이렇게 그 꺽쇠가 대가로가 그러면 이게 2차원을 나타내요. 넘파이의 어레이인데 1, 3, 5, 7, 9, 컴마 이렇게 하나가 있고 요 위를 표현한 거고요. 나열을 한 겁니다. 컴마 찍고 그게 밑에 칸이에요. 2, 4, 6, 8, 10 이렇게 두 개로 그 안에 감싸고 있죠. 이 대괄호가 요 두 개를 그러니까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요게 하나 그 다음에 2, 4, 6, 8, 12 뒤에 하나 또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2차원 표현을 해가지고 얘를 D-array라고 부르고 출력했더니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형태가 마치 행렬처럼 나타나죠. 2 곱하기 5 두 개의 배열이 있는데 각각 5개의 원소를 갖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쉐이프를 D-array로 쉐이프를 또 찍어 보시면 2,5가 나와요. 즉 2행 행이 2개고 열 5개다. 맞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리쉐이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바로 아까 말씀하신 몇만 개, 몇 천만 개가 있어도 왜 파이썬이 딥러닝의 공식 언어가 됐냐? 그 바로 이 넘파이의 기능 때문에 그래요. 넘파이를 갖고 있어요. R이 통계를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딥러닝으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넘파이 기능이 없거든요. 이 넘파이 기능이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리쉐이프 형태를 바꿔줘. 1차원 배열로 만들어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대신 원소의 개수가 중요해요.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 아까처럼 2,2행 2,5 2행 5열짜리는 결국은 원소가 10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10개 전체 합쳐가지고 10개가 되면 돼요. 5 곱하기 2는 10개가 되죠. 5,2로 바꿀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 5행 2열로 바꿔줄 수 있어요. 내가 리쉐이프 형태를 다시 만들어줘 이런 뜻입니다. 5,2로 만들어서 얘를 DO2라고 하면 이거 보시면 5개의 배열이 있고요. 그쵸? 5개의 행이 있고 열이 그 안에 2개씩 들어있어요. 즉 원소의 개수는 총 합계 몇 개? 10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 이 2차원의 배열을 1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바로 보면 전체가 가로가 2개, 그러니까 행이 2개죠. 세로가 5개인 행렬이 있어요. 즉 2 곱하기 5짜리 행렬이에요. 그거를 5 곱하기 2로 바꿔요. 그게 가능하죠. 왜? 원소가 10개니까. 즉 다시 말하면 1차원이면 10 곱하기 1이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뜰 때 1이 생략하는 게 바로 이거죠. 리쉐이프하고 10, 하고 빈칸이면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D10이라고 넣어주면 1, 3, 5, 7, 9 2, 4, 6, 8, 10 놀라운 게 있었어요. 아까쯤에 분명히 이렇게 행렬로 되어 있었는데 1차원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어레이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요? 컴퓨터에 들어가요. 컴퓨터에 들어가서 요것들이 어떻게 해요? 1010으로 우리 알다시피 이진법 형태의 1010으로 바꿔줘서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1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제로로 이루어진 넘파이 배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왜 이런 게 있냐? 제로나 1로 만드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행렬을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선형대수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우리는 선형대수나 뭐 이런 거를 통하면 결국은 우리가 왜 행렬이 중요하냐면 저도 고등학교 때 행렬 왜 배운가 이렇게 했거든요. 별로 특히 문과생 입장에서는 별로 써먹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깊게 생각하면 데이터 분석할 때 여러분이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엑셀이에요. 엑셀을 보시면 칸이 셀이라고 하죠. 뭐래요?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그래야지만 우리가 보고서나 어떤 문서화를 만들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즉 행렬을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1차원 배열로 해서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기 0이나 1을 만드는 이유는 이런 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행렬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0으로 이루어진 넘파이 배열을 만들어 볼 건데 제로로 0으로 이루어진 넘파이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넘파이 제로스하고 2,5 하면은요
요 안에 하나 더 있다는 거, 요게 제로스하고 제로스라고 해야 돼요. 제로라고 하면은 또 에러가 나요. 제로스하고 요 가로가 있잖아요. 그럼 함수란 뜻이거든요. 여기에 매개 변수를 넣어줬는데 2,5짜리를 넣어줘. 행렬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제로스로 하고 제로니까 결국 뭐예요? 여기 보시면 두 개 꺽쇠가 있죠. 그 대가로 두 개, 지금 두 개예요. 안에가 뭐예요? 두 개의 행렬, 가로가 두 개인 배열이 있고요. 거기에 원소 몇 개씩, 5개씩 들어가 있는데 그게 다 뭐예요? 0으로 만들어졌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즈라고 해요. 원즈. 1이 여러 개. 2,5짜리를 만들어 주는데 2 곱하기 5짜리 행렬이 들어간 거죠. 다 원으로 해요. 그러면 보시면 꺽쇠 두 개 있고 11111, 즉 뭐냐면 두 개의 행이 있는데 각각의 열이 5개가 있어요. 즉 전체 원소는 10개인데 다 1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작위를 정말 많이 써요.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 않고 무작위로 어떤 걸 섞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화가 될 수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무작위로 하게 되면 우리가 무작위 추출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랜드 함수, 랜덤의 약자예요. 자, 무작위로 만들어.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0과 1 사이에 무작위 값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확률 분포로 만들어주는 건데 어느 한 곳에 몰리지 않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넘파이의 랜덤 함수, 요거의 소 모듈이에요. 랜덤 함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또 랜덤을 쓰기 귀찮아서 랜드를 쓰고 3 하고 프린트 이거 r이라는 변수에 넣고 프린트 r을 하면 뭐냐면 생성하는 수가 3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칠 때마다 좀 이따 실습하겠지만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변화는 랜덤한 값을 던져주는데 이렇게 3개인데 다 0과 1 사이에서만 몰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진짜 0과 1 사이에 몰리지 않고 잘 균등하게 분포되는지 알고 싶으면요, 우리가 균등 분포인지 알고 싶으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되죠. 이런 걸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데 이때 쓰는 게 매플라립의 파이플랏, 파이썬을 위한 파이플랏을 우리가 임포트 하고요. 그때그때마다 이걸 붙이면 불편하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아스라고 별칭으로 PLT라고 약자로 이제부터 쓰겠다. 이 모듈을 불러가지고 쓰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런 다음에 넘파이로 랜덤 함수의 랜드 소 모듈이죠. 그걸 불러서 여기에 1000개를 만들어서 R1000이라는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주고 걔를 히스트는 뭐냐면 히스토그램이에요. 요 PLT라고 지금 했던 파이플랏을 PLT로 약자로 부르기로 했죠. 그거에 점 히스토그램을 그려줘. 그래서 그 R1000이라는 걸 매개 변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요거는 뭐냐면 PLT의 그냥 그리드 함수, 쭉 이렇게 격자 무늬를 그려줘 했더니 어느 정도 어떻게 해요? 균등 분포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 노멀 함수라는 게 있어요. 노멀 함수는 말 그대로 정규 분포예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약자입니다. 정규 분포는 우리가 많이 아는 통계에서 요렇게, 그쵸? 우리가 통계에서 말하면은 이 가운데 평균값에 있는 이렇게 산 등성이 같이 생긴 거 있죠? 그런 걸 가우시안 분포라고 하는데요. 이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게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인 정규 분포로 무작위 값을 3개를 생성해 화면을 출력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넘파이의 랜덤 함수를 부르는데 그 안에 소규모 랜덤 함수 중에서 무작위 추출해준 방법 중에 우리가 노멀을 쓰겠다. 요걸 많이 쓰겠죠. 이게 뭐냐면 여기 두 개가 0하고 1로 고정이에요. 평균이 정규 분포니까 0, 표준 편차 1, 그걸 3개를 만들어 달라, 무작위로. 그래서 그걸 RN이라는 변수에 넣어주고 걔를 출력해줘.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데 요 3개가 임의적으로 나오고 당연히 요거는 0을 긴점으로 종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값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미리 말하면 이렇게 생긴 게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고 0을 평균 0을 기준으로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그려주죠. 근데 과연 그런지 똑같이 우리가 한번 그려본 거예요. 넘파이의 랜덤 함수를 불러서 그 중에 뭐 어떤 모듈이냐, 그 RM 모듈인 서브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노멀을 부른 거죠. 정규 분포를 그려줘.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고 그걸 1000개를 만들어서 rn1000이라는 변수에 넣어주고 걔를 plt 그쵸 파이플라스 불러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줘. 그런데 거기에는 rn1000이 들어가. 그리고 그리드를 즉 격자 무늬로 그려줘.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평균값인 0에 몰려 있는 걸 여러분이 활성화할 수 있고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평균이 0이고 어때요? 분산과 표준 편차가 1인 게 바로 정규 분포죠. 이걸 생성하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랜드 함수의 int라는 건 인티저의 약자예요. 즉 정수값만 뽑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값을 내가 설정을 해주고 거기에서 무자의 값을 생성하는데 이름에 int가 있죠. 인티저 즉 정수값만 나타내줘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numpy의 랜덤 함수를 불러서 그 소규모 모델인 서브 모델인 랜드 int를 하면은 랜덤하게 정수값을 추출해 주는데 여기가 범위는 여러분이 설정하면 돼요. 1부터 이게 정수니까 소수점이 없겠죠. 100까지 즉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5개를 무작위로 정수만 뽑아줘. 그래서 걔를 ni라 부르고 변수 ni에 집어넣고 걔를 출력해줘. 그러면 할 때마다 값은 틀리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100을 넘지 않고 1보다 크고 100 사이의 값을 5개를 추출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seed 값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R 프로그램에서 seed 값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seed 값은 랜덤한 값을 만드는 근본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프린트 해가지고요. numpy와 랜덤에 rand 3을 하고 또 print np에 랜덤에 rand 3을 해보시면 알다시피 같은 코드를 넣었지만 아까 했지만 무작위하게 나오니까 서로 다른 값이 막 나와요. 할 때마다 틀려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어떤 시드 값을 왜 주냐면 처음에 어떤 걸 랜덤하게 만든 거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어차피 후속 연구, 즉 분석을 위해서 계속 어떻게 만들어진 지금 내가 랜덤하게 생성해서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를 계속 이용하고 싶잖아요. 그때 시드 값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numpy 랜덤에 seed는 0이라면 어떤 특정 숫자를 넣어요. 그러면은 그냥 시드 값을 내가 랜덤하게 만든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값 0이니까 첫 번째 값을 그냥 쓰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만들어진 값이죠. 무작위로. 그래서 시드 값 만들어진 걸 갖고 np의 랜덤 랜드 3을 하면 무작위 3개를 출력해줘.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이따가 실습하겠지만 이렇게 똑같이 이런 값이 나와요. 일단 이거 랜덤하게 설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np 랜덤에 seed 0 그래서 요걸로 기준을 앞과 동일하게 첫 번째 걸 쓰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제 다시 치면 똑같은 값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만 갖고 요거 내 추출한 3개 무작위로 숫자 3개를 만들어 준 것만 계속 분석에 쓰겠다. 그렇게 할 때 쓰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지금 배웠던 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은 우리가 실습에 들어가 볼게요. 먼저 여러분 구글 콜랩이라고 치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Welcome to Collab 이렇게 나오죠. 콜라보레토리가 나오면 여러분 하시고요. 콜랩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뭐 그 최근 사용한 거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나 깃허브나 아니면 업로드 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일단 저는 새 노트 열기 해서 여기다가 numpy라고 할게요. 처음에 numpy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처음에 install numpy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 콜랩에서는요 이 느낌표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돌리고 자 그러면 numpy가 콜랩에서는 됐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계속 될 동안 import 그 다음에 이미 있어서 requirement already satisfied가 나오는 거고요. numpy 이렇게 하고 또는 as np 이렇게 치시면 얘를 as를 뭐라고 그랬어요? alias 스펠이 맞을 거예요. 이게 별칭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이 잠깐만요. 이렇게 컨트롤하고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가서 이 numpy의 배열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np의 array 그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틀렸죠? 요 array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뭘 넣을 거냐? 1, 3, 5, 7, 9 이렇게 리스트를 5개 원소가 있는 걸 넣어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변수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n array라고 그냥 임의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쳐요. 그 친 다음에 그러니까 프린트를 쳐주시는 게 나아요. 프린트 n array를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자동 완성이 되거든요.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13579 요걸 반환하는 게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numpy 배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텍스트에다가 텍스트도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numpy 배열 만들기 이렇게 칠게요. 그런 다음에 numpy 배열 만들기 하고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잘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요 n array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형태, shape 이렇게 찍으시면 이건 뭐예요? 형태를 알고 싶어. 그쵸? 이런 뜻입니다. Shift 엔터 치니까 5,1이에요. 그러면 요게 뭐냐면 5,1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뭐랑 같냐면 5,1이랑 같다. 이제 5행 1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거를 해줄 거냐면요. 그 2차원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건 했으니까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numpy의 array 이렇게 치시고 가로 치시고 자, 여기 두 개를 만드셔야 돼요. 두 개. 이거 자꾸 이렇게 자동 완성이 뜨면 좀 거슬리시면 ESC 누르시면 됩니다. 1, 3, 5, 7, 9 이렇게 있고요. 잘 보시고 컴마를 반드시 찍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2, 4, 6, 8, 10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지금 2차원 배열을 만든 거를 D array라고 할게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아예 프린트를 찍어서 D array 이렇게 해서 Shift 엔터를 치시면 자, 보세요. 2차원으로 나오죠? 그쵸? 두 개. 그쵸? 이런 식으로 보면 2행 뭐예요? 5열인데 결국 이 두 개의 배열이 있고 각각 5개 원소가 있어 이거죠. 자, 그래도 막 치고 그 다음 보시면 자, 이것도 D array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갖고 와서 컨트롤 C, 컨트롤 V 쉐이프를 찍어 볼게요. 그래서 쉐이프 나오죠? 이렇게 해서 Shift 엔터 치시면 2,5 2 곱하기 5짜리가 만들어집니다. 매트릭스가. 자, 그런 다음에 이자는 뭐냐면 2차원 행렬을 바꾸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D array가 지금 만들었으니까 자동 완성이 되고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였죠? reshape 여기 나오죠. 그래서 자동 완성이 된 거고 얘를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5,2로 맞춰줘야 되고요. 만약 5,3 자,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그 원소의 개수가 이면 5 곱하기 3이니까 15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떠요. value error cannot reshape array of the size 10 10개 원소로는 int reshape 5,3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죠. 5,2가 돼야 되죠. 왜? 처음에 2,5짜리니까 10개 원소가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얘를 저희가 지금 5를 둘로 만들었어. 5,2로 만들었어. 자, 이런 식의 변수를 치시고 print D52를 해볼게요. Shift 엔터로 해주시면 이렇게 잘 나오죠.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제 각각 그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가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행렬이 만들어졌고요. 5 곱하기 2행렬 5개의 배열이 안에 있는데 여기에 2개씩 원소가 있어. 각각 배열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하냐? 2차원 배열을 1차원으로 나타내기. 이게 파이썬을 만들어준 파이썬이 이제 딥러닝에 강하게 해준 게 바로 numpy라는 기능이라고 했죠. 이 D array를 만들어 줬고요. 얘를 reshape를 해주는데
대신 여기다가 뭐야 10,1 이거를 콤마 1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그랬죠. ESC 누르시고 얘를 어떻게 해요? D10으로 할게요. 그리고 프린트 D10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좀 올려볼까요? 더 귀찮으니까. 그리고 돌려줘 볼게요. 그러면 봐봐요. 1차원으로 나오죠. 13579 아까 봤던 24680 요게 다 1차원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랑 같냐고 그랬죠? 컴마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얘랑 같다고 그랬죠? 요거로 그렇죠?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요게 행렬이면 요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왜냐면 이렇게 원래는 세로로 서 있어야 되는데 세로로 요 한 줄로 표현을 컴퓨터는 일단 이렇게 못 나타나서 요게 결국은 그냥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래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볼 때 이 10,1이면 이거는 10행 1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행이면 원래 세로로 써 있어야겠죠. 세로로 10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저도 옛날에 이걸 질문을 받고 설명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결국 사실은 이렇게 10개로 1, 3, 5, 7 글씨를 너무 못 쓰네요. 지금 마우스로 하고 있어서 여기 마지막에 10 이렇게 해서 요거는 원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10행 1열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이렇게 세로로 여기를 이렇게 못 나타내요. 처음 나타낼 때 컴퓨터는 다 이렇게 가로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원소가 10개다. 그렇게 만든 거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자 그런 다음에 여기로 가서 자 넘파이에 이제는 뭐 0으로 이루어진 넘파이 배열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넘파이의 제로스 저도 옛날에 제로스예요. 이렇게 하시고 이러면 함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2,5짜리를 넣어줘. 그쵸? 근데 뭐냐면 행렬로 만들어줘 그래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 주면은 우리가 제로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 변수에 넣어서 프린트 제로 이렇게 하시고 시프트 엔터 딱 치시면 봐봐요. 2,2개짜리가 행이 있고 각각 0.0 소수점까지 나타난 거죠. 이렇게 나오고 0이 몇 개 있어요? 5개 원소 각각 배열에 5개씩 있다. 근데 배열이 몇 개? 2개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이 0이 아니라 1로 이루어진 넘파이 배열 만들기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넘파이의 원즈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5를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얘를 뭐예요? 1이라고 하고 프린트 1 이렇게 찍고 시프트 엔터 딱 치시면 자 아까 말한 것처럼 2 곱하기 5 행렬인데 1.0인 거죠. 실수형으로 나타내고 1이 몇 개 있어요? 각각 5개가 있는 1로 이루어진 그렇게 2개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무작위 그러니까 딱 무작위 하면 랜덤이죠. 그렇죠? 무작위 수로 이루어진 배열 만들기를 할 거예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랜드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랜드 함수의 특징은 0과 1 사이 무작위 값을 균등 분포 정확하면 확률 분포로 만드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넘파이를 써서 랜덤이라고 하시고요. 거기에 랜드 함수를 쓰고 여기에 3개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0과 1 사이에 있는 걸 그런 다음에 얘를 우리가 r이라는 변수에다 집어넣고 이제 프린트 r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랜덤하게 0과 1 사이에 균등하게 만들어졌고 여기 랜덤 함수다 보니까 할 때마다 숫자가 틀리게 나오는 걸 보시겠죠. 근데 약간 규칙성이 있어요. 보면 다 규칙적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거에 맞는지 우리가 뭘 할 거냐 import matplotlib 이렇게 점 파이플럿이에요.
as plt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건 뭐냐면 plt라고 줄여서 부르겠다 이런 뜻이고요. numpy의 랜덤 함수를 써서 한번 볼게요. 점 랜드 함수, 그러면 0과 1 사이에 1000개의 무작위로 만들어서 얘를 어떻게 해요? r1000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이제 당연히 프린트 r1000 또 한번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잠시만요.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plt하고 hist 하면 히스토그램을 만들고 여기 매개 변수로 r1000을 넣을게요.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 plt에 요 그리드를 하면은 격자문이에요. 요거는 그래프에 격자무늬 삽입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Shift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격자무늬가 거의 균등하게 보시면 숫자가 생성됐죠. 균등하게 생성을 1000개나 생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렇죠?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뭘 하냐면 얘를 빼볼게요. 이렇게 주석 처리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이건 뭐 물어보시면 Shift 하고 3번 그러면 여러분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격자무늬를 다시 보면 또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죠. 또 바뀌어서. 그런 다음에 이 그리드가 싫어.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하시면 그리드 없애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리드는 있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계속 조금씩 바뀌는 거, 숫자가 아까 바뀌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자 이제는 뭐 하냐면 정규 분포 좀 올려볼게요. 코드를 쭉쭉쭉쭉 만들고요. 여기다가 정규 분포를 만들게요. 정규 분포는 영어로는요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normal이라는 함수를 써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로 정규 분포는 가우시안인데요. 이 정규 분포의 특징이 평균이 0이고, 즉 이게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를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대조가 되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단위나 이런 게 틀릴 때 이 정규 분포를 그려줘서 어떤 거는 남자의 키를 예를 들게요. 뭐 한국의 남성의 키가 170이고, 그러면 이렇게 170도 있고, 누군 180도 있고, 190도 있고, 그쵸? 보통 이제 160, 150도 있겠죠? 그 여성분들의 키는 이제 제가 저번에 그냥 160 한 3 이렇게 됐어요. 160이라고 하면 170도 있고, 당연히 180도 있고, 뭐 김연경 선수처럼 2m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기준의 평균값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녀를 같이 구별하고 싶어요. 그럴 때 표준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나와요. 뭐 공식은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안 적진 않을게요. 통계에 들어가면 또 들어가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얘 남녀를 다 0으로 평균값을 그 기준으로 0으로 놓고, 요 표준 편차가 이제 요 표준 편차 R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하고 이게 같아요. 여기 1이기 때문에 요것도 루트에서 가슴이 1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지우지 않고 설명을 좀 여기서 드리면, 표준 편차가 1, 그쵸? 이런 거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 정규 분포에서 내가 어떤 거를 코드를 짤 때 요 지금 그림을 일부러 안 지운 거예요. numpy의 랜덤 함수를 쓰는데 내가 여기다가 그 서브 모듈로 노멀을 쓸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표준 편차 평균이고, 표준 편차는 1을 쓸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몇 개 만들 거야? 3개 만들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얘를 rn이라고 우리가 하고 프린트 rn을 해가지고 우리가 딱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얘 170, 160이잖아요. 이게 기준을 0으로 했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도 나올 수밖에 있는 거죠. 올 수 있죠. 그리고 얘를 또 할 때마다 틀리게 나와요. 그쵸? 숫자가 틀리게 나오죠. 어찌됐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거예요. 여기는 아까 마이너스가 여기 쪽에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에 2개 생긴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할 때마다 다르다.
랜덤하게 하니까. 자, 그러면 요걸 갖고 우리가 numPy에 랜덤 함수를 써서 노멀을 쓰고요. 우리가 똑같이 0, 1, 2 여기는 동일하게 보통을 써요. 이게 표준 정규분포가 좋으니까. 근데 대신 1000개를 만들 거야. 그래서 얘를 rn 1000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프린트하면 너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까 계속 했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rn 1000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똑같이 뭐예요? plt 그리드. 그래서 그리드에 있는 격자 무늬가 있는 거 하면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형태예요?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그렇죠. 결국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분포의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 전체 합은 1이에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합은 면적이에요. 면적의 합은.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결국은 이렇게 잘 보시면 이건 우리가 이렇게 나눠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게 막대 그래프, 바 차트하고 많이 헷갈려 하는데 요거는 확률 밀도 함수예요. 히스토그램은. 그걸 이제 우리가 일부러 보기 편하게 그리드를 줘서 구간을 나누는 거죠.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빈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을 예를 들어 계급이라고 해서 10칸씩 나눌 거냐 100칸씩 나눌 거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지저분하니까 다 지울게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막 코드를 만들어 보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rand int 함수, 그렇죠, 이렇게 할 건데요. 요거는 보시면 뭐냐면 int가 뭐의 약자면 인티저의 약자죠. 즉 정수를 만들어줘요. 즉 무작위로 정수를 생성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numpy에 랜덤 함수를 쓰시고 여기다 rand int를 쓰시면 1부터 우리가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100까지인데 여기서 5 이런 거 찾고 나오면 ESC 누르면 돼요. 5 5개를 무작위로 만들어서 얘를 어디에요? ni라는 변수에 넣고 그 다음에 얘를 print ni를 해줘. Shift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당연히 무작위니까 숫자가 할 때마다 바뀌어요. 자, 그래서 요런 걸 막기 위해서 seed 값을 설정해 준다고 그랬죠. 우리가 seed 값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seed 함수를. 예를 들어서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rand 함수를 써서 그 0과 1 사이에 랜덤하게 3개 만드는 거죠. 요 동시에 이걸 컨트롤 C에서요 똑같이 2개를 보면 봐봐요. 같이 프린트 했는데 틀린 숫자가 나오죠. 이렇게 같은 코드를 넣었지만 틀리게 나와요.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seed 함수를 쓰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쓰시면 기준을 정해주면 무작위로 생성된 숫자를 지정해서 같은 수가 나오게 함. 이렇게 좀 할게요. 자세하게. 그러면 여기다가 numpy 랜덤 함수를 쓰시고 seed 값을 줘요. 그걸 줘서 처음에 그냥 내가 가장 나온 요 0이라는 게 요 첫 번째 나온 어떤 seed 값의 첫 번째, 이게 0 첫 번째 거 나온 0이고요. 두 번째니까 1이고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 중에서 내가 뽑아. 그럼 지금 보면 랜덤하게 지금 설정을 해준 거예요. 첫 번째를. 그런 다음에 이게 뭔지 궁금하니까 요 numpy에 보시면 random.rand 3 이렇게 딱 쳐보시면 이렇게 3개가 지금 나오죠.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다시 요거 그대로 쓸게요. 그냥 요렇게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볼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쵸? 여기 보시면 seed 값을 설정을 다시 첫 번째를 했고 3을 썼기 때문에 요 숫자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numpy에 대한 간략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요 반복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과 반복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for문이거든요. 그 반복문에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배열, 일반적인 배열의 원소 1, 2, 3, 4, 5라고 있고요. 이걸 5라는
우리가 변수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length의 양자인 len 함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5를 받아가지고 함수니까 가로 안에 요 변수를 받아들인 거야. 그걸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요. 5면 원소가 5개니까 그 개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문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 배열 중에서 in을 써요. for 변수 in 배열. 즉, 이 배열 중에서 안에서 어떤 변수를 반복을 시킬 건데, 그리고 요 인덴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 반복할 내용을 적습니다. 그래서 인덴트는 뭐 별게 아니라 띄어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문을 해서 5라고 아까 지금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변수를. 그 안에서 5개의 원소가 있는 것 중에서 하나씩 인덱스를 돌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프린트를 출력해줘. 뭐냐? 설거지 끝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똑같이 이제 9부터 0까지 10개를 그 원소가 있는 우리가 배열을 만들고 그걸 10이라고 하고 len 10 하면 len 함수 쓰면 10이라고 10개의 원소 수를 보여주고 똑같이 요 10 중에서 인덱스를 하나씩 돌아서 설거지 끝 하면 10개가 나올 겁니다. 자, 이 변수는 그러면 반복문은 어디에 쓸까요? 파이썬의 반복문에서는 사용하는 배열의 원소 숫자만을 사용하지 않고 반복할 때마다 배열의 원소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1부터 9까지 과일에 따라 쭉 바구니에 있는데 여기서 5번째 반복이니 배열의 5번째 원소를 가져와야지 이렇게 반복할 때마다 배열의 원소에 하나씩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렇죠. 우리가 5 안에서 인덱스를 하나씩 가져와. 그리고 인덴트가 있고 프린트 여기는 i를 찍어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씩 갈겠죠. 그런 다음에 몇 번째 설거지 끝이라고 요거는 그냥 문자니까 스트링이니까 그냥 가겠죠. 그러면 하나씩 도니까 원소 첫 번째 1, 2, 3, 4, 5로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찍혀 나올 거예요. 실제로 인덱스는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하죠. 근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1이었으니까요. 또 10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9부터 0까지 있었던 그 배열이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기억하시면 10이라는 변수에서 인덱스를 하나씩 돌 거야. 그러면 첫 번째 0부터 0번 인덱스부터 돌겠죠. 거기서 하는데 첫 번째 0번 인덱스가 9였죠. 9, 8, 7 그래서 0. 즉 여기서 몇 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9개 남았습니다. 8개 남았습니다. 해서 0까지 채워겠죠. 자, 그 다음에 range 함수를 정말 많이 써요. 왜냐면 range는 범위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range 10, 10개의 숫자를 만들어주면 0부터 9까지겠죠. 그래서 r10 하고 요거를 리스트로 만들어줘 리스트 함수를 씁니다. r10을 받아서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에 감싸면서 0부터 9까지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range 함수는 특징이 있으니까 어떠한 규칙이 있냐면 특정 구간을 정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range 함수 쓰고 첫 번째 start 시작 숫자 끝 숫자 그 다음에 건너뛰는 거 이제 인터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내가 6 바로 전까지예요. 보면 뭐냐면 range 함수 쓰고 1이고요. 끝 꼭 조심해야 하는 게 이 6이면 n-1까지예요. 그 전까지 5까지 찍혀 나오고 인터벌은 1이에요. 그러니까 5, 1이면 리스트로 만들어줘 하면 1부터 5까지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9876543210 이렇게 리스트를 우리가 치지 않고 10,9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그 range 함수 쓸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하나씩 줄어지죠. 그러면 인터벌이 마이너스 1씩 줄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잘 봐요. 0이 나와야 되니까 0 전은 마이너스 1이죠. 즉 range 함수 써서 스타트는 9고요.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1 해야 그 전이 0까지 출력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하나씩 인터벌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출력 결과를 써라. 코딩 테스트나 이런 데서는 많이 나오는데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겠죠. 즉 9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 전까지니까 0이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나씩 줄여요. 그래서 10, 9를 만들고 리스트로 만들어주면 9부터 0까지 지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끝자리, 나중에 range 함수의 끝자리에 하나 전까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몇 번째 설거지 끝이라고 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텐데 range 함수 1부터 6이니까 5까지 가겠죠.
그걸 하나씩 인덱스를 돌아서 여기는 인덱스 결과를 하나씩 출력하고 번째 설거지 끝 하면 1부터 5까지 나올 겁니다. 자, 다음은 방법문에 대한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랩을 여시고요. 새 노트 여신 다음에 이렇게 인공지능을 위한 반복문 이렇게 적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로 1, 2, 3, 4, 5라는 5개의 원소가 있는데요. 얘를 어디다냐 5라는 변수에다 집어넣고 프린트 함수를 써서 5를 이 매개변수 받아서 Shift 엔터 딱 치시면 1, 2, 3, 4, 5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이 length 함수 5를 하면 이 5 배열의 원소의 수를 나타내 줄 거예요. 그래서 5개가 있다. 이렇게 원소의 수를 length 함수입니다. len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할까요? len 함수는 뭐의 약자다? length 길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for 반복문을 한번 다 해보면 예를 들어서 for 반복문 for 인덱스별로 in 5 이렇게 5개 이 콜론 꼭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이거 이러면 에러 나오죠. 요 하면 한 칸 인덴트가 나와요. 프린트에서 설거지 원래는 이거죠. 그냥 이거 이렇게 쓰죠. 끝. 이렇게 느낌표 해볼까요? Shift 엔터 치면 여기 설거지가 5개. 왜냐면 5번 여기가 5라는 변수의 0이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코드 안에서 5 하고요. 요걸 치면 1이 나오겠죠. 요거 0, 1이 나오고 1 넣으면 2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인덱스 하나씩 돌면서 여기에 1 도는데 끝나고 설거지 끝이라고 적었을게요. 설거지 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덱스별로 그러니까 0, 1, 2, 3, 4, 5 그쵸? 여기가 0, 1, 2, 3, 4 인덱스를 하나씩 돌면서 그 다음에 출력은 설거지 끝이 나오니까 이게 5의 0, 1, 2, 3, 4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컵 10개를 설거지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컵 10개를 설거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예를 들어서 리스트로 이제 남은 개수를 치려고 9, 8 이렇게 할까요? 7, 6, 5 잘 안되네요. 4, 3, 2 1, 0 자,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서 얘를 어디다 넣냐면 우리가 10 컵 10개를 설거지 자 10개 끝냈습니다 뭐합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렌함 써서 전체 원소 개수는 9부터 0까지니까 10개가 있다는 거 원소 개수 확인했고요. 자, 이게 폼은 똑같이 써서 for 인덱스를 하나씩 도는데 전체 어디 10이라는 변수에서 하나씩 리스트에서 인덱스 0, 1, 2, 3, 4 그래서 9까지겠죠. 자, 이렇게 돈 다음에 어떻게 했냐 프린트를 해가지고 설거지 끝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Shift 엔터 치면 설거지 끝이 10개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해당 순서마다 있게끔 자 for i in 5 저 요거를 조금 여기다가 변형을 해볼까요? 5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코드 하나 넣고 자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보여요. i in 5 똑같은데 이제 뭐냐면 프린트하고 여기다 i를 넣고 설거지 끝에서 한번 볼게요. 뭔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치시면 인덱스 동거를 보여줘요. 첫 번째 뭐 둘, 셋, 넷 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번째 설거지 끝 하면은 첫 번째 설거지 끝, 두 번째 설거지 끝. 그쵸? 이해되죠? 이게 0이니까
0 인덱스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요것도 병용을 되겠구나. 그래서 for I in 10 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 프린트 함수를 쓰는데 그러면 이거 I 출력해서 하나씩 나오게 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뭐예요? 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딱 하면 자 9부터 하나씩 인덱스 도니까 9부터 하나씩 그쵸? 9개 남았습니다. 0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함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range 함수예요. 범위를 나타낸다. 특정 구간에 이거는 특정 구간의 숫자를 만들어 주는 함수였죠. 자, 그래서 range 함수를 그냥 한번 10을 치고 그냥 요거 한번 쳐보시면 0, 10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거를 그냥 리스트 함수에 감아줘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0부터 9까지 여러분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range 함수의 특징이 하나 또 적으면 range 함수에 여기다 그냥 하나 새로 할게요. range 함수는 이제 구간별로 더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시작 숫자, 끝 숫자, 그 다음에 여기 인터벌, 건너뛰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자, 이거 보면은 range 함수에다가 1, 6, 1을 하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이 뭐냐면 리스트로 만들어서 요 range 함수 요거를 우리가 1부터 6까지 갔으니까 얘나 그냥 A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리스트 A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 n-1까지예요. 1부터 시작해 끝은 6인데 6 끝 숫자가 6이면 또 5까지예요. n-1 요 6, 그러니까 1부터 5까지가 출력이 되고 왠 줄 아냐면 인터벌이 1이거든요. 요걸 만약 요걸 2로 하잖아요. 그러면 1부터 5까지 수 중에서 두 칸씩 띄니까 1, 3, 5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이용해서 우리가 range 함수를 써가지고 9 아까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얘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리스트로 감싸할게요. 그래서 출력해보면 자 봐요. 9부터 끝수라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 앞이 0이죠. 그리고 한 칸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만약 여기를 요 C라고 하고요. 요 그대로 갖고 와서 제가 좀 변형을 할게요. 요거를 마이너스 두 칸씩 인터벌을 주면 C라고 하고요. 프린트 리스트 함수 써서 C를 쓰잖아요. 자 봐요. 9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그 0까지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 두 칸씩 띄어지니까 9, 7, 5, 3, 1 끝이 0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이너스 2까지면 마이너스 1까지 나오겠네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겠다. 포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인덱스를 보는데 range 함수 1, 6 그러면은 1부터 5까지 나오게 그 중에서 인덱스를 돌아서 어떻게 하냐? 요 반드시 요거 해야 되죠. 포문 돌리니까 프린트에 i고 여기다가 똑같이 번째 설거지 끝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Shift Enter 치면 자 봐요. 5개까지니까 1부터 5까지 번째 설거지 끝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대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지막 예제가 될 텐데 인덱스에서 in range 함수를 써서 1,101 그러면 이거 뭐야 100번째까지 돌겠죠. 1부터 100까지겠죠. 그래서 print int i의 번째 설거지 끝 하고 Shift Enter 딱 치면 막 가서 결국은 어디까지요? 100번째 설거지 끝까지 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건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조건을 걸겠다 이런 뜻이죠. 뭐냐면 if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if 만약 뭐뭐라면 이거죠. 그러면 then 뭐뭐 하자 이런 뜻이에요. if 조건을 주시고 반드시 요 콜론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명령문 4칸 띄어 인덴트하고 명령문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우리가 15라는 숫자를 넘이라는 데다가 변수에다 집어넣고요. 요거 보면 만약 조건을 거는 거죠. 이 넘이라는 숫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 인덴트가 있고요. 4칸 띄어서 프린트 10보다 큽니다를 찍어줘 라는 뜻이에요. 이게 참이면, 조건이 참이면 요게 나옵니다. 근데 조건이 참이 아니면 안 나오겠죠. 자, if else라는 게 있면 if는 만약 뭐뭐라면 else면 그렇지 않으면이에요. 그러니까 if 조건을 하고 반드시 요거 그죠? 콜론 하시고 인덴트하고 명령문 4칸 때문에 조건이 참일 명령문 하고 그렇지 아니면 여기 출력이 안 되겠죠? 요 else 하고 조금만 그렇지 않으면 다음을 출력해줘 명령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if else를 이용해서 홀짝을 나타내는 구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를 이 num2라는 데다가 변수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퍼센트라고 하면 요 나누어서 떨어졌을 때 나머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num2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설정해 줬지만 요 퍼센트 2라고 그러면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꼴 관계죠. 0이면 즉 2로 2의 배수라는 뜻이에요. 짝수죠. 프린트 짝수를 찍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홀수를 찍어줘. 조건이 참이 아니면 그 다음 거를 찍어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num2를 뭐로 설정해 줬어요? 10으로. 만약에 여러분 11로 바꾸면 홀수입니다가 찍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홀자 구별하는 함수를 이거를 갖고 보통 이 포문을 갖고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를 함수화를 시켜요. 왜냐하면 반복하기 귀찮잖아요. 이런 결과를 어디에 한 곳에 메모리에 넣었다가 나중에 그걸 호출하면 그 함수의 결과값을 반환하게끔 그 반환한다 영어로 return이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정의합니다. 보통 함수는 영어로 펑션인데 R이나 이런 몇 가지 프로그램은 그냥 펑션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우리 파이썬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 definition의 약자예요. def라고 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함수를 정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함수 이름하고요. 요 가로 쳐놓고 가로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 어떤 변수가 들어와요. 그걸 우리가 매개 변수, 영어로는 parameter라고 하고요. 요 4칸 인덴트하고 함수의 내용을 여러분이 적으면 되는데 자 보시면 number check이라고 해가지고 숫자를 확인하는 함수를 만들 거야.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매개 변수는 num이 들어가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조건문 아까 한 걸 똑같이 넣습니다. 만약 어떤 숫자가 있는데 요 매개 변수가 2로 나눠졌을 때 0, 이꼴 관계는 0이라고 했죠. 0으로 돼. 나머지가 0이라는 건 2의 배수예요. 그럼 프린트를 찍어줘. 짝수입니다. 해주고요. else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이 참이 아니면 홀수입니다를 출력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고 아무런 게 없어져요. 우리가 요건 함수니까 어떤 많은 반응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넘버 책이라는 요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요 매개 변수 넣음 대신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짝수입니다라고 자동으로 결과가 반환하게끔 해주는 거죠. 바로 이런 예를 들어서 11을 넣으면 홀수입니다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제는요 조건문의 실습을 해볼게요. 똑같이 콜렉 가셔서 새 노트 하시고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인공지능을 위한 조건문 이렇게 이름을 줘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if절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num을 임의로 설정합니다. 15라는 숫자를 num이라는 변수에다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만약 num이 이제 조건을 거는 거죠. 10보다 크다면 이렇게 그쵸? 반드시 조건문이고 여기다 프린트를 찍어주는데 뭐냐 10보다 커요 큽니다 이렇게 출력이 나와요. 이 조건이 참이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15니까 10보다 크죠? 크거나 같으니까 아마 10보다 큽니다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근데 10보다 큽니다 출력되죠? 만약 이게 9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조건이 다른 게 없으니까 출력을 할 수 않죠.
다시 15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출력이 안 되니까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if else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는 number 2라고 할까요? num2 이렇게 표시하고 얘를 10을 한번 집어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if절을 쓸 건데 이 num2가 뭐예요? 자, 퍼센티지 잘 기억나시죠? 2로 나누어서 이게 2로 나와서 나머지가 0이면 그쵸? 여러분 프린트를 찍는데 뭐라고 하냐면 짝수입니다. 그쵸?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자, 그렇지 않으면 할 때는 else 하고 요거 적어야 돼요. 프린트 오겠어요? 홀수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딱 보시면 자, num2를 지금 10이라는 숫자를 num2라는 변수에 넣었으니까 얘는 2의 배수 맞죠? 그러니까 짝수죠. 그렇죠? 2로 나눴을 때 0이니까 나머지가. 자, 그러면 만약 11이면 11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조건이 참이 아니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렇지 않으면 홀수입니다를 출력해줘. 그러니까 홀수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함수로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뭐라고 함수를 만드냐면 definition을 해서 number check이라고 할게요. 넘버를 확인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데 이 num이 들어갈 거야 라고 합니다. 요 num이 들어갈 건데 만약 num이 그쵸? 퍼센트 아까쯤에 똑같아요. 2다 2의 배수다. 그쵸? 그러니까 짝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프린트 짝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했던 else 그리고 요거 인덴트 잘 맞춰주세요. 요 definition에 걸린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하면 여기에 그쵸? 오와이어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홀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나요. 인덴트 에러가.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함수예요. 근데 여기서는 함수는 내가 정의한 거니까 요 num을 뭘 설정해 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요. 이 넘버 책 num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가 복사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 우리가 10 넘버를 10이라고 설정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짝수입니다 하고 나오고 얘를 만약 11을 넣을 거야. 여기다가 11을 넣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홀수입니다.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